5월 6일 오늘의 책 다 읽은 거 맞나 근데? 헐. 일단 호스트로서 독서 모임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할 책은 이제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책입니다. 어쨌든 5월 6일 질문만 졸라 신경 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죠. 질문이 그냥 대충 읽어서 나올 질문 아니야? 이거 학습 활동 내용 학습 또 심화 학습 약간 이런 느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및 함께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동기부터 좀. 선정 동기. 군주론 내가 이거를 뭐 일단 선정 동기 일단 고전을 하자 했을 때 내한테 남겨진 어떤 숙제 같은 고전 작품 가운데 군주론이 왠지 엄청 혼자 읽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그나마 같이 읽었을 때 뭐 조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그나마 즐겁게 읽지. 별점 3개 반. 별점 3개 반. 생각보다 높은 별점. 원래 한 2개 정도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좀 회고하면 좀 높아졌다. 그게 내가 여기 한 1시간 정도 읽을 것 같거든. 그 사이에 한계가 올라가. 그럼 혹시나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점수가 또 높아졌다는 거죠? 질문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별표가 거의 1개 반 정도 올랐다. 4개, 5개는 주소 붙은 이유는 너무 힘들다. 일단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지식도 좀 모자라고 솔직히 요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알면 좀 더 재밌게 봤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여러 개 다 총 합쳐가지고 3개 반을 줍니다. 한 줄 평은 입에 쓴 한약 먹기 하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일단 먹긴 힘들지만 삼키면 도움 된다. 야 근데 난 네가 스스로 생각해낸 한 줄 평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야 이런 표현 책이 어떤 거 떠나서 스스로 생각해낸 한 줄 평 가운데 별점 5개. 국어 선생님 스타일로 하셨어요. 약간 비유를 섞어서. 국어 선생님. 괜찮다. 생각할 거리도 많고 논쟁거리도 많고. 시간 읽기 힘들었기 때문에. 입에 쓰지. 이거 가독성 너무 떨어지지. 아무래도 원문이기도 하고. 번역에 대해서는 좀 안내가 좀 친절하지 않으니까 주석만 많이 달아놓고. 주석 난 너무 많은 것도 불편하다. 친절하진 않으니까 그 시대에 좀 그것도 알아야 돼요. 기본 지식도 좀. 그래서 매우 쓰지. 하지만 삼키면 몸에 도움이 되는. 자 드디어 깔렸습니다. 일리가 깔렸습니다. 그다음 3개인데 아직 난 책을 덜 읽었기 때문에. 맞다. 이건 또 고려해야 된다. 40페이지 빼고 3개 이렇게. 그래. 180페이지 중에서 일단 뭐고 미완독이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미완독 일단 중간평가네. 어떻게 보면 중간평가상 3개 정도. 중간평가 치면 못 본 것 같아. 중간에 더 내 기준은 그렇다. 중간에 정말 괴롭거든. 주석이 반이다. 그래. 주석을 다 읽으면서 난 읽었거든. 그러니까 뭐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걸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그걸 체크하면서 읽어야지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안 읽고 그냥 가면 뭔 소리 하는 건지를. 왜냐면 이게 대부분 보면 그 시대 상황의 어떤 상황이나 역사적인 해석에서 다 다뤘다. 그거를 배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시대 상황을 좀 더 이해를 하면은 텍스트가 좀 읽기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읽으면 이게 안 읽혀. 그리고 역자가 문장이 되게 애매해. 그게 뭐 그들 이것저것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명쾌하게 되게 많이 읽어야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 얘가 그 역자의 말에서 얘기하되 최대한 원문의 그거를 표현대로 문장 되게 긴 게 많은 걸 최대한. 여기 보면은 뭐 되게 라틴어 뭐 이렇게 많이 해석 나와 있고 한데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이는데 뭐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 하지만 그게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불편해져. 역사책 같은 느낌도 약간 이게 뭐 1500년대, 1400년대 이때 그 당시의 시대 유럽의 어떤 역사에 대한 특히 이탈리아고 쪽 중심으로 해서 역사 그런 게 그래서 난 주석이 반이다. 주석이 본문 내용만큼 중요했던 책이기 때문에 주석이 반이다. 나 주석을 거의 안 읽었네. 나도. 왜냐하면 밀리로 보면 주석 보기 힘들다. 그래. 귀찮아. 이게 최악이야 이게 내가 봤을 때. 귀찮아. 이게 진짜 나 최악의. 왔다 갔다 계속 이거는 봐라 밑에 바로 보면 되잖아. 그래 또 클릭해야 되고. 이게 한 번에 안 들어오니까. 주석이 많은 책은 밀리가 별로. 난 갑주보다 미주. 내가 얘기한 건 미주다. 뒤에. 뒤에 맨 또 뒤로 돌아. 그것도 더 보기 힘들다. 사실. 그것도 더 힘들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건 더 힘들다. 이거는 쭉 가야 돼. 와 진짜 최악이야. 주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책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요 판본에서는 밀리와의 궁합이 또 최악인 작품이 아니었나. 그것도 한번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 대신에 빨리 읽어. 주석을 안 받기 때문에. 난 사실 2번 읽었거든. 그러니까 2번 읽었다는 의미는 뭐냐? 내 때 하자. 그럼 끝났나? 오케이. 나는 나 이제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느낌으로 별점은 2개입니다.
자기 프리미엄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가 냉정이지. 내 자신을 채찍질하자. 이거 그건데 홍익학당. 홍익학당 그 수준이다. 근데 홍익학당은 내가 선정한 게 아니니까 안 된 게고. 프리미엄 있어. 내가 선정해서 2개다. 너는 프리미엄 있어요. 정말. 원래. 근데 어쨌든 내가 왜 했느냐. 한 줄 평까지 같이 할게는. 한 줄 평은 고전의 배신. 고전 처음에 선정한 이유를 밝혔듯이 어쨌든 귀에 많이 들어오고 뭔가 그래도 어쨌든 뭔가 특별하고 그런 느낌으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좀 재미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선정을 했는데 이게 너무 구닥다리 같다. 내가 잘못 읽은 것인가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책이었다. 내가 잘못 읽어서 그런 건가? 구닥다리란 말 조금 더 해석하면 외국. 그러니까 일단 그 시대 자체 너무 역사책 같은 그 옛날 이야기를만 계속 꺼내고 있고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니까 현실과는 좀 안 맞다. 현재와라기보다는 현재와는 안 맞는. 뭐 옛날 얘기 계속하고 뭐 교황 얘기, 그 군주 또 사실 이제 군주론을 적용할 때가 있는. 이건 뭐 주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과 연결돼서 너무 현실과 현재 우리와는 괴리감. 그래서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별점은 2점. 내가 2번을 읽었는 게 어떻게 읽었냐면 이게 밀리 아니야 그런 식으로 심도 있게 게임인 게 아니라 밀리의 그 오디오북도 있어. 책 전자책도 있고. 그래서 출퇴근할 때 차에서 오디오를 틀고 학교나 집에서 이제 밀리로 이제 책을 오디오로 밀리더라. 그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어차피 근데 요번에 또 왜 기계음이 아니라 성우가 읽어줬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어쨌든 2번 읽었는데 그런 식으로 2번을 봤는데 또 불구하고 주석이 말 그대로 진짜 보기 힘들거든. 밀리의 서재로 보니까 그러니까 주석을 기본시 좀 있어요. 처음에 하여튼 볼락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뭐 안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려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2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참 밀리와의 어떤 그 궁합이 정말 최악인 책이기도 했다.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별점은 2개다. 더 줄 수가 없다. 내가 진짜 선정한 것 가운데 제일 적게 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기본적인 뭐 별점 한 줄 평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마키아벨리 입장에서 우리 한반도 역대 최고의 군주는 누구였을까 선정해고, 이거는 마키아벨리 입장에서 그 군주를 평가하기로, 여러 개인적인 평가 말고 마키아벨리 입장에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이게 참 네가 그 질문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나는 그냥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우, 아니 그 태평성제. 그건 아니지. 아니, 마키아벨리 입장에서. 마키아벨리 입장에서 그럼 맞기도 맞지. 맞기도. 근데 성인 같은 그런 건 아니잖아 사실. 아니 그러니까 어제 태평성대 맞긴 뭐 그 맞지. 상하로운 내우 외환이 없는 그런 그렇지. 그런 시대를 봤을 때 전쟁 이런 것보다는 나는 이제 조선시대 임금 중에 누구? 조선시대 임금 배우잖아. 세종대 아니야. 세종대만. 그대로 가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왜냐면 내가 그거를 잘 모르겠어. 어떤 역대 왕들이나 어떤 생각하기 좀 제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는 그거를 자세히 내가 알아보지 않아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모르는 게 맞네. 그 지금까지 어떤 시대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군주,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군주는 왕이잖아. 그 전에 그렇지, 왕. 전 시대에서 정권을 들고 있는 사람. 다 왕이니까. 왕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얕은 피상적인 그런 지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생각만 들어. 맞습니다. 근데 난 그렇다고 해서 현대 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고, 그거는 좀 더 생각하기가 좀 그래서. 자, 왕으로 따져야 되니까. 최고, 그러니까 정권을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도자는 더 넓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내가 하지 못하고 떠오르는 건 그거야. 어쨌든 너의 배경 지식 하에서는 어쨌든 세종대왕이 마키아벨리가 보더라도 가장 위대한 그 시대가 군주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뭐 내가 알기로 내가 아는 지식을 뭐하는 거 가지고. 나는 세종의 아버지. 세종의 아버지? 태종. 용의 누구? 태종. 왜? 완전 근데 세종의 아버지가 태종이다. 태종 아니야? 태종이. 아니죠. 세종의 아버지는 문종이. 태종 태세. 태종 태세. 아니 맞네. 네 말이 맞네. 우리 역사 한번 해야 돼. 그래 맞다. 헷갈렸. 아니 지금 세조랑 세종이랑 막 헷갈리고 있어. 세조 말고 세종의 아버지. 세종의 아버지. 태종. 왜냐하면 이방원이 아니라 태종 이방원. 이방원만. 태종 이방원. 이방원. 잠깐만. 건국한 사람이 누구지? 태조 이성계. 이성계 맞네. 그러니까 이방원을 말하네. 쉽게 말하면. 그렇지. 이방원. 왜냐하면 지금 형제 다 죽이네.
이게 메디치한테 하는 얘기가 대부분 그렇거든. 그 혼탁한 그 이탈리아의 정세. 주위에서 막 이탈리아 먹으려 그러고 이탈리아는 힘이 약하고 뭔가 수습할 사람은 필요하고 또 영웅이 필요하는 그런 시대에 좋은 사람한테서는 안 되고 또 필요하다면 겉모술수와 기회를 가질 필요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마키아벨리가 메디치한테. 그걸 이렇게 좀 잘 했던 사람을 생각해보면 나도 이제 근데는 뒤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의도였기도 했다. 역대적으로 우리나라 보니까 이제 나도 뭐 근데 그렇게 막 군주를 많이 알진 않아. 근데 용의 눈물 이런 걸 봤을 때 태종이 너도 왜 전문적 지식은 없는 거지? 전문 저도 지식이 없어. 태종이 보면 일단은 세자 책봉을 못했어. 이성기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 그렇지 끝까지. 그래서 세 번째 왕이거든. 첫 번째가 아니라. 그렇구나. 근데 불구하고 정도전 날려버리고 왕자의 난 두 번 일으키고. 그렇지.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와이프 처가도 멸해버리고 왕건강을 위해서 확실하게 가차 없다. 가차 없이 그렇구나. 해서 군주가 되었지. 그 왜 이 책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약간 인상 깊었던 구절인데 그쵸 기억 대충 이런 느낌. 완전 죽이려면 완전히 죽여버리고 복수도 못할 정도 밟아버리고 지배하려고 하면 아니면 아예 그냥 온화하게 하든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런 거 나오지. 아까 이방인은 완전 밟아버리는 쪽으로 죽여버렸지. 완전 다 날려. 완전 마키아벨리 봤을 때 잘 죽였네. 처가도 다 날려버렸지. 그 정도면... 그래서 세종의 태평성대를 열어줬지. 그런 평가들 하더라고. 그렇지. 세종은 설민석 같은 뭐 이런 애들. 세종은 너무 이제 잘된 왕권 강화된 그 상황에서 해서 성군이 될 수 있었다. 지 맘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펼칠 수 있어.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태종을 조금 더 높게 폈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근데 태종이 또 백성들한테는 잘했어. 뭐 세금도 깎아주고 신문고 설치도 하고 뭐 등등 그런 걸 봤을 때 이것도 민심을 얻어야 되는 얘기도 태종이 아닐까. 마키아벨리가 높게 팩했어. 재밌네. 바로 이 모 부자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어떻게 보면 봤을 때는 성격적으로 좀 반대라는 생각을 하는데 느낌이 세종이랑 무자비한 태종이랑 세종 완전 성군 막 이렇게 느낌이 반대인 것 같은데 또 각각 이렇게 다른 인물을 뽑았다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다 오류가 있다. 이 멍청한 새끼. 자, 너희들 몰랐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한반도는 예로부터 위대한 중화민국의 속국이었다. 이건 나 그거 이런 걸 해야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속국이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난 오히려 원나라 고구려의 한 200년간 지배했잖아. 고려를 원나라의 황제가 마키아벨리 한반도라고 얘기 안 해. 그러니까 한반도를 지배했잖아. 혼합 군주국인 거지. 혼합 군주인 거지. 새로운 지역을 지배했다. 난 주절 잘못되었네. 오케이 알았어. 지배한 게 맞나?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물론 조공은 바치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혼합 군주국 할 때 왜 새로운 지역을 정발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대한 엄청난 세습 군주에 비해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힌다. 근데 네가 얘기했을 때 일본은 한민족 군주라고 했거든. 아 그래? 그럼 오류네. 네 주제가 잘못됐다. 맞네. 조회수 한민족 군주잖아. 그러니까 내 의도는 이제 한반도였는데 오타였다. 자, 오타였고 어쨌든 빨리 조회수 올라간다 지금. 어쨌든 아니 그래서 어쨌든 말하고 싶은 건 사실은 누구라고? 어떤 점이 그러면 높게 평가받았을까? 마키아벨리 입장인 거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굴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나라의 고려 지배 방식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나라의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황제들 그 지도자를 말해보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한 명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고 지도자들. 군주를 뽑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 원나라 지도자. 군주를 뽑고. 그러니까 복수가 가능하지. 우리 군주 들인 거지. 이제 왔어. 그렇지. 원나라 누구가 군주들 누구 한 명이라도 얘기해봐. 우리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그 원나라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그러니까 고려 시기에 조선 시기에도 그러니까 그거 다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방식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왜 조선보다 내가 고려를 더 그러면 원나라를 더 하냐면은 이제 얘들은 일단 처음에 완전 밟아버렸잖아. 철저하게 그냥 막 다 죽여버렸잖아. 그렇게 해갖고 막 도망가서 삼벌초까지 도망가고 막 하여튼 했는데 끝까지 제주도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일단 밟았지. 완벽해. 이건 완전 제대로 밟아버린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다른 세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두지가 않았고 또 그렇다고 지역의 그 민족들의 반발을 또 일으키지 않게 또 직접 통치를 하진 않았어. 그 고려의 왕을 항상 뭐라 해야 되나 사위로 둔 거지. 그러니까 원나라
공주와랑만 결혼할 수 있게 하고 일종의 그런 관계로서 이제 굳혔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반항을 하거나 뭐랄까 해야 되나 어떤 독립을 하려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그 지배자, 직접 지배하는 자를 혈연적으로 이제 연관을 시켰기 때문에 또 다른 세력이 크지 않도록 그 지역에서 왜냐면 어차피 그 지역의 왕은 또 걔는 혈연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수단을 사용했다 뭐 이런 입장에서 최고의 군주는 원나라에 있었다. 아니 근데 혼합군주군이 좋다고 한 거. 아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어쨌든 요 파트만 갖고 나는 요 파트에서 혼합군주군 요 파트를 생각해봤을 이런 것도 때 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 유형 중에. 그렇지. 마키아벨리가 혼합군주군이 그러니까 근데 좋다고 한 거. 내가 왜냐면 세습군주는 되게 쉽다했어. 그거는 뭐 쉬운 거다. 하고 주로 근데 이제 그 유형 중에 하나. 그렇지 유형 중에 한 개인데 어쨌든 얘는 그게 어려운 거니까 어쨌든 얘가 봤을 때 뭐 쉬운 걸 잘했. 아니보다는 어려운 과정에서 그걸 잘 해놨다 하면 더 플러스 점수가 당연히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나라의 조선시대 고려를 지배했던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통치자의 그런 방식이 그 군주로서 그런 방식. 아주 마키아벨리가 이제 높게 평가를 깠다. 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가장 위도한 지도자를 본인의 기준에서 이거는 뽑아보고 이거를 설명하면서 마키아벨리의 입장을 옹호해도 되고 비판해도 되고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반영할 수 있는 발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왼쪽으로 왼으로 가겠습니다. 마키아벨리 입장을 옹호하는 비판하라고? 그러니까 둘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옹호하고 싶어 뭐 어느 부분에서는 옹호하고 또 어느 부분 비판할 수도 있고 어쨌든 마키아벨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거죠. 발표했어요. 이게 약간 숙제 같은 느낌. 엄청 고난이 됩니다 이거. 심학습. 수학평가 과제네. 심학습. 쌤들 편하자고 지금. 니들이 다 조별 과제 시켜야죠. 교수 가만 앉아있네. 생각만 하게 놔두고 본인 답 안 알려줘. 거의 책 플러스 생각해봐. 발효조사까지 다 답 안 알려줌. 나는 박정희 대통령. 나도 고민 가장 가운데. 뛰어난 지도자. 물론 잠깐. 난 이거 내가 1번에서 생각하다 고민했었는데. 내가 1번에서도 얘기할까도 생각을 했어. 1번에서 내가 태종하고 두 명을 꽂았는데 2번 가니까 비슷한 문제가 또 있네. 그래서 나눴지. 근데 이건 네 기준으로 뽑는 건데. 마키아벨리 지금 내 기준에서도 내 기준에서도 뛰어. 물론 근데 일단 요 숙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지도자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여러 지도자를 잘 몰라. 그래서 뭐 몇몇 떠올랐는 사람 중에 원래는 세종을 하려고 그랬거든. 세종 혹은 정조나 20세기 이후라고 단서를 달아놨어. 근데 이건 전 세계대 전 세계. 그건 그런데 근데 전 세계 지도를 잘 몰라. 그래서 나는 세종 이걸 뺀다면 세종이었지 싶다. 세종이 뭐 한글 만들고 이런 게 워낙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근데 20세기 이후에 근대이기 때문에 박정희를 가장 뛰어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군요.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많이 있지. 근데 일단 마키아벨리한테도 좋은 평을 얻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왜냐? 그렇죠. 그럴 것 같다. 그래. 그건 왠지 그 마키아벨리가 시대에 이게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조금 뭐 이렇게 쿠데타도 일으키고 뭐 피도 많이 흘리고 나중에 이제 유신 정권 쪽으로 가면서 어떤 그런 그림자도 많지. 친일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룬 업적들은 지금도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고 덕을 보고 살고 있거든. 그때 이뤘던 많은 자주국방이나 경제 식량이나 해소 그런 그때 뭐 건강보험 만든 것부터 해가지고 그때 뭐 국세청 만들고 뭐 수출 주도하고 심지어는 교육까지도 과학 중시해가지고 현재를 있게 한 아주 영향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대통령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과정에서 조금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비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없는 지도자는 또 없는 것 같고 잘 됐다는 건 아니야. 괜히 이거도 질문 있긴 있는데 하면 좀 너무 해라. 그럼 그의 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래 딸은 아버지보다 못하지. 그러니까 그 업적이 근데 이건 이게 평가는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에 가능한 것 같거든. 왜 그 당시에는 욕하는 사람도 많고 예를 들면 뭐 경부고속도로 그 당시에 김대중하고 김영삼하고 들어 누웠거든. 이거 못한다고.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물류가 그냥 확 뚫렸거든. 그럼 너는 그게 아직까지도 그러면 그 공과
공에 대한 것은 그대로 다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건 결과잖아. 공이라는 것은. 그럼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생각은 없나?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 당시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일단 출신 성분부터. 출신 성분도 그러니까 뭐 일본 장교였다 뭐 이런 거. 그것도 뭐 안 좋은 점이 있지. 친일하고 이런 것도 좀 문제도 있는데 근데 그 출신 성분도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부분일 수도 있고. 그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대니까 그 시대가 만들어낸 인물이고. 지금 평가를 해보면 그래도 이제 일본도 많이 따라하고 했지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리고 이제 지나고 보니 더 좋게 평가되는 지도자로서는 마키아벨리도 좋게 봤을 것 같다. 나는 일본에도 사실은 들어간다고 본다. 그렇다면 너는 그 마키아벨리의 입장에서도 긍정하는 거야? 긍정한다. 마키아벨리의 그것도 긍정한다. 왜냐하면 이게 뒤에 행운하고도 뭐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행운에서 얘기하겠지.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안 맞지. 완전 안 맞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래도 제일 적합한 정치 방식이었고 통치 방식이었고 또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약간의 올 때 부침은 있었지만 뭐 좀 좋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또 의외의 인물이었으나 또 설명 들어보니까 와닿는 부분이 많군요. 그러면 수원 입장에서 스포츠팀 알렉스 퍼거슨. 퍼거슨 감독?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지도자기 때문에. 일단은 업적이 오랫동안 장수했고 오래 살았다는 거. 감독으로서 감독으로서. 살아남은 그 배경에는 업적이 있었고 은퇴 시즌까지도 이제 리그에서 1위를 했었고 이제 뭐 스타 플레이어들 이런 걸 이제 데리고 많이 감독으로서 팀을 운영했지만 선수단을 장악을 잘했다. 선수단 장악을 잘해서 그러니까 잘 컨트롤한 거지. 그리고 사자와 여우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 그럼 사자라는 측면에 선수단 장악할 때 이제 그런 좀 있었고 여우는 이제 경기 운영할 때 심판들과의 또 그게 좀 있었거든. 약간 심판들 버거슨 타임이라고 잘 꼬시나? 이러면서 시간 더 많이 주고 만약에 이제 빨리 끝내고 이런 거잖아. 빼도 좀 그럴 줄 안다고 했나? 일단 두 가지 면이 다 있었잖아. 아니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그럼 너도 그러면 마키아벨리를 긍정하는구나. 시각에서 봤을 때. 네 시각에서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를 긍정하냐고. 그러니까 네 판단할 때 마키아벨리 말이 맞다. 그거는 이제 네가 그 사자와 여우를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니까 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의하는 거지. 동의한다고.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야 된다.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제 일단 제일 그 기준은 한 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거를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맡아서 해야 돼. 그러면 왜 그 뭐고 김정일한다. 그 이름 뭐고 김일성. 아니지 그거는 죽을 때까지 위에는 감독을 자를 수 있는 위치잖아. 걔도 맨날 쿠데타나 이렇게. 아니 그건 위에서 충분히 자를 수 있는 위치인데 안 자르고 있었잖아. 자기의 역할 그 능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구단주나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단주의 신뢰와 그리고 팬들의 그 신뢰를 다 받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어쨌든 다 신뢰를 받았고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제 직권이라고 해야 되나? 장기로 30년 했잖아. 야 대단하다 진짜. 오래 했다. 요새 감독들 보면 막 그래. 2년 넘기기도 경질되고 뭐 계약. 난 딱 이 질문 받았을 때 그냥 그 스포츠 30년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내 팀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선수들 막 계속 바뀌고 뭐 구단주도 바뀌고 난 계속 30년 동안 역사가 이건 내 구단이야 이런 느낌 들 것 같다. 당연히. 이제 많이. 버거스는 근데 부정적 평가는 없나? 글쎄 나는 그까지 모르겠다. 부정적 평가 해봤자 뭐 부정적 평가조차도 성적으로 다 그거를 결과로 이제 마키아벨리가 하는 얘기 그게 결과잖아. 결과로 보여주는 결과가 좋아버리니까 끝나버려 버리네. 도 그거를 이제 별 그런 거 없이 좋습니다. 명예롭게 감히 그런 생각 못 하잖아. 그런 것처럼 프로 스포츠는 무조건 결과로서 증명하는 게 우선이니까. 근데 잠깐만 그러면 퍼거슨 그 예를 봤을 때 마키아벨리의 입장을 비판하고 싶은 부분 없었나? 퍼거슨을 생각하면서 이건 마키아벨리 얘기가 좀 다르네. 얘는 다른 면이 있는데도 이렇게 성공했네 뭐 이런 측면이 있네. 진짜 내가 지금 마키아벨리의 어떤 그 어느 정립된 군주의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건 단편적인 그 떠오르는 게 단편적인 군주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일단 어쨌든 그러면 어떤 비판은 없네. 그냥 좋은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적재적소에 적용을 잘 했다. 그걸 다 그대로 옮긴 건 아니지만 보니까 그런 면들이 보이더라고. 알겠습니다.
난 사실 마키아벨리 입장 좀 비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또 없어가지고 이제 나는 비판해보겠다. 마키아벨리 나의 여러분 세계의 그 가장 위대한 지도자 누구겠습니까? 현대 20세기 이후니까 인도의 독립을 이끈 위대한 10억 인구의 지도자 간디. 그걸 비판하겠다? 간디가 위대하다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겠죠. 물레를 돌리는 모습 보이잖아. 얼마나 청렴결백해 보이고 어떤 착해 보이고. 자, 이 비폭력 무저항의 정신 을 가지고 결국은 그 시대 당시에 최고의 어쨌든 최고의 그 파워를 지니고 있었던 영국으로 아무런 힘이 없었던 인도의 그 독립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얻었다. 물론 다른 구대 정세가 있겠지만 그냥 집어치우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가장 위대한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건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난 마키아벨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일단은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나 전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행운도 지가 막 가게하게 뭐 몰아친다 뭐 이런 거에 어쨌든 긍정 많이 하는 편이고 그 전에서 어쨌든 어떻게 힘을 가지고 어떻게 힘을 쓰느냐 어떤 지배를 하느냐 힘을 쓰느냐의 문제였는데 지도자 위치에서 지가 가진 힘을 어떻게 잘 쓰느냐의 문제였어. 적으면 적은 대로 여우가 돼서 잘 써야 되고 힘이 세면 사자가 돼서 사자로서 또 힘을 잘 써야 되고 힘의 문제인데 그 간디는 오히려 그 힘을 벗어난 거야. 힘을 전혀 쓰지 않아. 비폭력 무저항해. 해도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물레를 돌리고 이 물레 돌리는 힘 막 그러면서도 위대한 업적이 일어났다 이런 걸 봤을 때 마키아벨리의 입장이 이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그 이제 지적 수준이나 어쨌든 가치관이나 이런 게 옛날 비해서는 훨씬 더 수준이 다르단 말이야. 그 무조건 힘을 얘기한 건 아닌데 마키아벨리. 그러니까 무조건 힘이라기보다는 그것도 결국 힘의 어떤 논리로 접근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유라고 또 이거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힘 되면 다 무너뜨리고 힘 안 되면 다 하고 어쨌든 그 틀도 뭐 다른 거 뭐 정치적으로 잘 하고 뭐 이렇게 아부 잘하고 이런 것도 결국은 그 힘의 논리 크게 보면 힘의 논리 아닌데 아예 그 힘을 벗어나서 평화로서 총불을 들여대도 평화로서 그렇다고 해서 막 살살 기는 간디가 뭐 영국 같아서 뭐 여우처럼 막 살살 기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딱 그냥 고고하고 나는 그 영국 옷 아니면 영국산 공장에서 나온 옷 아니면 물레 돌려서 내가 이렇게 총 들여대도 그냥 뭐 해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마키아벨리의 어떤 그런 그 권력에 기반한 어떤 통치의 어떤 이념 비판하고 싶어. 지금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나? 물레를 돌리면 된다. 간디에 지금은 통하지.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어. 내가 보고 하락하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하겠지.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라도 요즘은 다 되잖아. 옛날에 촛불 그것처럼 한 이슈만 되면 다 요즘은 오히려 더 1인 미디어 뭐 유튜브 켜놓고 내가 물레를 돌려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속 돌려. 밥도 안 먹고 그냥 말라가지고 한번 이슈되고 해갖고 뭐 물론 그게 뭐 간디처럼 뭐 국가 독립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네가 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충분한 이슈거리는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네가 얘기하는 게 그 힘이라는 게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던 힘은 무력을 포함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딱 진짜 무력뿐만 아니라 왜 모든 게 뭐 정치력이든 뭐 다른 거든 다 그런 힘의 논리에 있어서 결국에 무력이 그렇지. 그 뒤에는 얘는 무력만 있으면 무력으로 밀어버리면 돼. 하고 복종 못하도록 만들면 그래. 그건 돼. 그게 제일 간단한 해결책이야. 마키아벨리를 봤을 때는. 근데 안 되면 이제 그게 안 되면 내가 힘이 없으면 또 약간 좀 이렇게 하고 상황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런 큰 틀에서 그런 힘의 중심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이제는 벗어나. 군비 경쟁 뭐 요즘을 치면 그런 거잖아. 뭐 미국이 뭐 세계 지도자다. 뭐 정치적이거나 뭐 경제적으로 힘이 높다 하지만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무력을 뒤에 품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힘이 있어야지. 그렇지. 어쨌든 그런 마키아벨리적인 입장이 여전히 이 세계에 있긴 한데 그런 아닌 면을 보자. 마키아벨리를 비판할 수 있는 면 이런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고 마키아벨리를 좀 비판하고 싶었지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은 종교가 같다. 아니 근데 그거 한번 좀 해볼까. 자 세 번째 행운에 대한 어떤 저자의 입장. 반나니 나는 그거 못 봤지? 늘 못 봐버렸구나. 큰일 났다.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설명 안 해. 아니 그 비유는 알아야 되잖아. 그 비유는 또 있었거든요. 그 생각. 아니 그 생각 약간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도. 내가 나 잘 이해 못해. 아, 권력을 했어야 돼. 요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지민사 대천명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행운이 누구에게나 오는 게 아니고
조금 내가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 따라온다. 그러니까 행운은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약간 불행하지. 약간 거센강이라고 있거든. 거센강. 저항을 못한다는 거 아니야? 휩쓸려버려. 인간이 좀 극복하기 힘든 극복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운은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만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는 내가 그거를 좀 준비를 해야 돼. 거센강이라 할지라도 여기 그럼 나 이탈리아에서 뭐 뚝을 만들다든지 댐을 건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이탈리아가 그렇게 뭐 프랑스나 이런 데한테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됐나요? 아주 좋은데 그럼 여자도 그래. 여자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내부터 얘기할까요? 아니 여자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행운과 여자가 왜 비슷하다고 해? 그러니까 행운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 여자도 되게 예민하거든. 예민하고 일단 갖고는 싶어. 막 먹고 싶어. 아니 행운을 갖고 싶어. 영남이공대 교수가 행운을 갖고 싶고 여자도 막 갖고 싶잖아. 남자 입장에 쓴 거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대적으로는 좀 비판받을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착하게만 굴어가지고는 그렇지. 뭐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젊은 사람이 여학생이란다. 여자를 영남이공대 세무학과 교수가 이야기했어. 직업병인지 하여튼 여자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 그렇죠. 거칠게 다뤄야 된다. 거칠게. 그러면 오히려 매력을 느끼고 가질 수 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운명을 내가 맘대로는 못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내가 진취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거칠게 다뤄서. 그래서 여자의 그럼 고개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모순적인 면도 느낌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생각하고 여자고. 그러니까 그 생각은 그 운명에 좀 저항하기 힘든 어떻게 행운이라 하지만 사실 불행도 아니 똑같은 거지 그 생각이랑 여자랑. 그러니까 불행도 같은 느낌이잖아. 불행? 불행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행운이라 했지만은 거의 운명이잖아. 운명 같은 거. 여자도 근데 약간 불행을 같이 갖고 있는 운명과 같은 존재. 오케이. 물론 행운, 잘 가지면 행운, 못 가지면 불행. 거생강.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인 어쨌든 작가의 비유에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한 뭐 평가나 또 본인이 그냥 비유를 하자면 내가 봤을 때 여기 행운이라고 하자면 사실 운명 같은 거거든. 그냥 불행도 포함되는 개념이야 이 행운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듣고 싶고요. 제가 이해해서 할까요?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 수원을 맨 마지막에 합시다. 왜냐면 이 부분 좀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 게 나을까.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 행운도 그냥 오지 않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거에 따라오는 거거든.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행운을 갖다 주진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때 거기서 누가 도와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마키아벨리의 그런 뭐 비유는 조금 격하긴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 여자를 얻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나. 거칠게 다뤄가지고 그렇지. 약간 이렇게 좀 배려도 해주면서 물론 이제 마키아벨리는 그것보다는 거칠게 다루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또 시대도 좀 바뀌었고 요즘 극하다가는 좀 진짜 좀 문제가 신고당하지. 오히려 좀 따뜻하게 간디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물레 돌리면서 하면서 하면 오히려 거기 탐복해서 그렇지. 여자들이 그럼 또 거기에 행운이 올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나는 행운을 무엇에 비유하고 싶었느냐 하면 행운은 사람이다. 행운은 사랑이 아니라 사람. 휴먼. 사람. 이게 뭐 남자 여자도 아니고 좋은 사람, 악인 선인도 아니야. 그냥 사람. 의미는 뭐지? 왜냐하면 마키아벨리의 그런 건 되게 동의하지만 그 되게 조심스럽거든. 나는 그 거칠게 대하는 거에 대한 조심스러움은 있거든. 왜냐하면 그럼 내가 전적으로 옳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나의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은 내 주장을 좀 덜 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도 많이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하면서 또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면서 또 그런 기회도 생겨. 행운도 생겨. 그게 시작이 다 사람이야. 내 자신만 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친구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다 행운도 같이 와요. 근데 또 불편함도 같이 와. 그 결국에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또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근데 그렇게 거칠게만 다룰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람 대하듯 행운을 대해야 되는 거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행운을 대한다는 의미. 그 사람 대하듯 행운을 대하는 것도 맞고 사람을 통해서 또 행운이 행운을 사람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 다 사람 있는 통해서 거네. 행운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네. 물론 또 불행하기도 해.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난 그치.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 사람이다. 행운. 괜찮네. 자, 그러면 일단 수원이는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뭐 비유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행운은 너무 다양한 속성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거친 강가 같기도 하고 그런 뭐 표현 자체는 또 물론 좀 현대 기준은 좀 나쁘더라도 뭐 좀 거칠게 대할 때 혹은 그러니까 행운을 좀 만만하게 볼 때 좀 약간 이게 여자를 만만하게 본다 이런 의미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운을 좀 너무 막 나 무서워 내 뭐 가다가 뭐 넘어지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뭐 걱정하고 막 익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빡빡했을 때 오히려 좋은 일이 팍팍 생길 수 있고 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뭐 어느 정도 당연히 뭐 타당한 비유적인 어떤 그 의미적으로는 좀 적절하다. 어쨌든 거칠게 달아야 된다. 여자를. 어쨌든 행운을 그 운명 같은 걸 봤을 때 뭐 타당한 면이 있다 뭐 그렇게 설명한 거는 근데 괜찮은데 어쨌든 나는 내가 비유하자면 행운은 종교다. 릴리전. 왜냐면 믿음,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결국 그 실체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잖아. 행운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뭔가 좌절했을 때 오히려 뭐 흔한 위로가 그냥 운이 없었으니까 운이 없었어 그랬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위안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 실력이다 뭐 내가 못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맞죠. 그리고 내가 행운하라고 믿는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긍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난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또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또 반대의 경우에 오히려 또 난 불행해 하면 또 나쁜 결과가 또 올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믿음에 따른 어떤 그런 위안이나 보상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종교 하지만 실체는 있다 없다 이거는 또 종교인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실체는 사실 없는 게 아닌가. 정말 행운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행운을 어떻게 다룰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믿음의 문제로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 좀 적극적인 입장이네. 오 그렇지. 마키아벨리하고 좀 오하고 있네. 마키아벨리 그렇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조금 아니 그러니까 요 측면에서 그러니까 요건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내 마키아벨리 비판한다 하더라도 뭐 요 부분에서는 뭐 어쨌든 그런 행운이라는 걸 우리가 근데 요거 진짜 좀 번외인데 여자를 대할 때 좀 거칠게 다루는 편이가 나? 아니면 좀 이렇게 사랑스럽게 그거는 대하는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시각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시간대가 상관없다. 시간대다. 시간대도 상관없다. 동일 일인이라도 동일이라도 밤에는 거칠게 밤낮 상관이 없어. 꼭 굳이 밤에만 시간대에 따라 다르다며. 그러니까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니까 시간과도 상관이 없구나. 사람과 사는 어떤 행위와 뭐 자꾸 말을 돌려서 얘기하나. 상관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언제 더 효과적이야? 근데 그게 너무 또 거칠게 하려고 하다가 또 거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상대가 준비가 안 됐을 때 동의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거칠더라도 동의하에 거친 거는 마키아벨리는 동의도 필요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거지 사실. 그러니까 막 지가 지 멋대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막 거칠게 막 다룬다. 그러면 요즘 진짜 쉽게 말해 경찰에 이제 신고 당하고 이제 새 거랑 사야 되는 거고 뭐 어느 정도 뭐 동의가 된다면 어떤 것든. 근데 그거는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또 오히려 그런 거칠게 다뤄질 수도 있는 거고 남녀를 떠나서 근데 이거 어떤 관계에서는 나도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내가 와이프한테 좀 거칠게 한 적이 많았거든. 밤에 낮에 밤낮 없이. 아니 진짜 오히려 짐승이네. 뭐 되게 편하게 막 좀 뻔한 말도 하고 막 떼하고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 아니 내가 위험한 발언을 지금. 아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되게 애지중지하면서 아꼈던 것보다 그런 여자들보다 근데 이거는 근데 여자 비유가 아니라 사실 다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나도 임용시험 그렇게 막 애 달았을 때는 계속 떨어졌는데 나 이제 나 시험 안 친다 하고 나 진짜 안 칠 마음을 먹었었던 해에 그냥 합격했거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의인화시켜 본다면 거칠게 좀 다른 거잖아. 그냥 무시하고 막 근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좋은 성과를 얻는다. 별거 아니야. 그런 것은 오히려 그냥 그 사람이 그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내 마음 상태인 거 아니야. 그 앞에서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기 때문에 거칠게 다룬 게 좋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게 진짜 말 그대로 마키아벨리 말처럼 좀 행운을
사랑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개박해다. 개박힙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 그게 종교 같다. 그냥 믿음에 약간 문제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재밌는 주제네요. 요거는 카메라 끄고 다시 좀 편집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정말 악마의 딱 이 얘기만 딱 해가지고 여자는 거치. 충격. 영남이공대 교수의 충격 발언. 이런 변태가 대학교에 있다고? 자, 어쨌든 뭐 요 참고해서 이제 수원이도 이야기. 자, 행운에 대한 비유가 적절한 이제 겉생각과 여자, 또 본인이 생각하는 비유. 이거는 조금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일단 이 책을 정확하게 이해가 안 안 됩니다. 읽어서도 그렇고 지금 거생각을 여자에 비유한다는 게 내가 알고 있는 행운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행운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운이랑 같은 의미인지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타임인 것 같은데. 근데 럭키라기보다는 페이트 같은. 약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의지로 뭔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그렇지. 운, 그런 운. 그렇지. 운 운이지. 같은- 행운이라기보다는 그냥 운. 그러니까 불운도 약간 포함하는 게. 불운도 포함해. 행운이라기보다는 그냥 운을 많이 포함. 자기 의지로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그렇지. 맞아, 내 맞아. 능력 밖의 그러니까 내 것들. 컨트롤, 내가 그렇지, 컨트롤할 수 그렇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뭔가 닥쳐오는 거. 컨트롤이라기보다는 그걸 바꿀 수 없는 걸 얘기해.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나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다. 동전의 양면. 그러면 행운과 불행이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의미야. 그 운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운처럼 이렇게 다가올 수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그 대처하는 능력은 뭐를-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다. 인사이트. 그래서 항상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비유라고 해야 되나? 댐 얘기했나? 대박 얘기했나? 그런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또 어느 정도 여자의 비유와도 통하겠네. 그럼 약간 적극적으로 좀 뭔가를 해야 돼.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노들- 그 얘기만 듣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생각했던 게 이거야. 기회는 준비한 자만 이게 주어진다는 그 말이 있잖아. 준비한 사람한테는 다가온다고 기회라는 게 이게 어떤 사람 기획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는 말이죠. 그냥 그거랑 좀 연관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또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상황이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비유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강이라고 얘기했나? 거생강. 고생강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다 어렵다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뭔가 돈을 버는 그래. 그런 상황이 된다. 배달 업종이 갑자기 됐던 것도 사실은 그걸 처음에 그거를 라이더가 또 우리가 그런 분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못 먹으니까 누군가는 뭔가 시작을 했겠지. 이거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상황은 항상 바꿀 수 없는 그런 게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뭔가 기회는 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대비했던 사람에게만 보인다. 그런 생각.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는 게 좋은 면일 수도 있고 혹상 망할 수도 있다. 코로나가 누구에게는 가게 폐업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사업의 대박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지. 정말 뛰어난 통찰입니다. 추가적으로 여성관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나? 얘기해. 니한테. 거칠게 다룬다. 여성관에 대해 마키아벨리에 좀 동의하는지. 근데 너의. 맞네. 너의. 니도 잠깐만 아니 이걸 진짜 폭력적으로 거칠게라기보다는 그런 그런 능력으로. 의미는 아니에요. 어. 꼭 폭력적인 그러니까 거. 네가 좀 약간 이렇게 얘기한 나쁜 남자라는 거야. 나쁜 남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잘 됐다고 내가 뭔가 항상 뭔가 안달하고 너무 거기 몰입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막. 한다기 한 사람은 그 상대방의 생각을 자꾸 배려하려고 하고 뭔가 그 고민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런 반응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했을 때 오히려 먼저 연락이 오고 더 좋았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완전 나쁜 사람처럼 됐는데 왜냐하면 뭐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 너무 연기였는 처음에 연기였는데 너무 못 써서 연기가. 나쁜 사람처럼 내 상대방 입장에서 왜냐하면 뭐 들키고 좀 막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말고 그 전에 이제 말하자면 소개로 받았어. 얘기했지. 그 소개팅 해가지고 연인은 아니었는데 좀 쉽게 말 썸 탈 때. 연락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주먹 만나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난 일주일 연락 안 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내버려 뒀더니. 좀 거칠게. 와가지고 뭐 문자 어때? 아니 그 오케이 그냥 보자고 했지. 그냥 보자고 했지. 뭐 어떻게 잘 보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봐요 그래. 그래 그럼 아주 그냥 시간 되냐고. 거칠게. 만나고 그게 보통 이제 고백을 하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지 긴장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게 만나부터 한 만나볼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답은 안 했지만 잘 됐어. 답은 안 했지만은 그 뒤에는 이제 계속 뭐 만나면서 데이트하고 하고 본인이 이제 뭐 직장에서 이제 이게 남자 행사라고 하기 그렇고 같이 이제 행정실에서 일하는 친해가지고 밥 먹고 이러는 걸 막 얘기해도 별로 만나 신경 안 쓰는. 오히려 화내고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 뭐 나한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약간 근데 질투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 이런 만나라 그게 오히려 그게 이제 좀 오히려 전화 먼저 오고 전화 안 받으니까 전화 안 받냐고 나 오늘 좀 통화하고 싶은데 하는 식으로 근데 자연스럽게 내가 연락 안 하니까 끊어졌지 그런 거 그럼 네가 거의 끊어낸 거네. 왜냐면 별로 존나 끝까지 나쁜 진짜네. 그러니까 별로 통화하면 전화하고 했는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지 뭐 그럼 니는 전략적으로 그게 아니 나쁘게 전략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이었네. 진심이었네. 뒤심은 그래 되더라고 그러면은 이걸 다시 아니, 근데 한번.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냥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약간 좀 뭐 나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네가 보자 한번 보고 뭐 이렇게 그런 관계로 이렇게 만났는데 연락 오기를 전화 또 통화하자 해가 통화하고 내가 막 이렇게 모자 하자고 혼자 이거를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보자 그러다 그냥 내가 이제 뭐 봅시다 한 번씩 얘기하면 이걸 그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지. 해야지. 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여자를 덮어 씌워. 근데 걔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이거 뭐냐면 네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네가 얘기했던 임용 시험 준비하는 비용을 하자면 별 마음이 없었잖아. 근데 시험에 잘- 대한 나도 그 시간에 별 마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잘 됐어. 해놨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맞지? 근데 오히려 만나면 좋았어. 보통은 이제 내가 마음 애달복하면 그치. 막 연락해야 표정에서 되고. 막 드러나고 그래, 막 그 자존감이. 섭섭해하고 막 근데 속상해 이거- 하면서 했는데 그런 거 아예 끊어내고 별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막 여자 입장에서는 저런 게 매력 없을 수 있잖아. 바람둥이나 그 꽃뱀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존나 막 툭툭툭 하면서 막 지휘하면서 내가 이걸 자유자재하면서 얻을 거 없고 필요에 따라. 사겠다가 필요 없으면 막 버리고 진짜 심지어 자유자재.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들더라도 그걸 숨길 줄 알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도 할 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좀 고단수. 근데 이 내 보러 막 그래. 보고 막 하는 것도 그때 좀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했던 거는 처음이었거든. 항상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뭐, 입장이었고 아니 먼저 가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먼저 애달아 했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그냥 왔으니까. 뭐, 그냥 존나 좀 막- 첫날부터 그냥 막 됐더니 첫날부터 내 마음대로 막 얘기했어. 아니 그러면 난 지금 녹화되고 있나? 내 맘대로 내 맘대로라는 게 그거지. 자. 얘가 뭐 영화 보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집에 가잖아. 영화도 그냥 뭐 볼래요? 뭐 제가- 영화 볼래요? 이거 아니가 이거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막 결정을 하면 그냥 막 해먹으러 가자 하고 막 그래가지고 첫날에 그냥 치카스 먹고 지하철 타고 근데 그게 니한테 시내에서 지하철 타고 가서 치카스 걸어가가지고 중요한 건 걸어서 갔다고. 근데 차 없이 왔어. 와. 시내에서 내가 아는 횟집 가게에서 지하철 많이 멀진 않아. 그래. 걸어다니다가 그래도 지하철 타고 가서 처음 횟집까지 보는데. 가가지고 걸어가가지고 회먹 버스 정류장 가서 집에 가고 되게 매력적인. 그럴까지 수도 있겠다. 했는데 마음에 별로 안 들었나? 아니. 나는 그냥 마음대로 하고 그냥 나는 크게는 신경을 아예 안 쓰. 그렇게 마음에 그런 들지 상태. 그냥 뭐 그렇죠 나쁘지도 않아. 근데 마음이 가진 않아. 근데 나는 이랬던 것 같다 그렇게까지 맞긴 했는데 끝까지 따라와 근데 매력 없지. 탐복한 거지 탐복한 오히려 그런 와이프한테 정성에 진짜 아니 내가 이 네 정도로 막 됐는데 이 정도로 나를 지고지순 나를 좋게 바라본다고. 봐주고 괜찮아? 그럼 내가 평생 너를 막대하겠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 널 막대하겠다. 진짜 나쁜 놈인데 와 그러면 내가 정말 뭘 해도 되겠다 막대하겠다는 건 의미는 아니고 그랬던 것 같다 나는. 그러면 너 거기서 그런 경험이 너한테는 어땠는? 좋았나? 근데 이게 웃긴 거는 내가 진짜 마음에 있는 사람은 맞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게 막대해야 되니까 지금 여자들 벌칙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여자를 뭐 얻는다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얻었다고 하는데 그게 행복한 일인가? 오히려 위대한 목표가 있고 그거에서 내가 헌신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루었을 때 진정한 행복이다. 막 해가지고 얻는다는 게 행복하게 결과적으로 행복하냐? 잘 되더라도. 그러니까 내 회의 자체가 진심이 아니었던 거지. 그 그게 진심이었던 거다. 아니. 아니다. 네가 편한 게 진심인 거다. 그런가? 아니 내가 진심으로 뭔가 헌신할 수 아니야, 있는 그런 아니야. 사람을 불편한 만나는 행동이 것이 진심이 아니야. 진정한 행복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막대하는 게 나의 사랑이라고 편한 생각하는 사람이 행동이 있죠. 진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아 그래?
아 이건 좀 심도 깊은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진짜 그래 편하게 대하는 게 진심인 건가? 아니면 아니 내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내가 불편하다도 그 감내하는 게 물론 진심 예를 아니야? 갖추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진심에 가까운 거는 당연히 그냥 편하게 나는 그게 진심이라기보다는 그런 건 약간 좀 뭐랄까 그냥 본능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본능이 진심은 아니잖아. 사람이라는 거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본능이 물론 진심이에요. 사람이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경험이었어. 유일한 경험이었어 내 인생에서. 그렇게 막 했을 때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게 하는 내가 막 얘기했거든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얘기했지. 근데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것도 뭐 얻는다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뭐 하여튼 여자뿐만 그래 아니라 그 편안함. 어쨌든 막대하는 거는 안 하더라도 그 편안함은 가져와야 될 것 같아.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거는 나도 동의하는 바인데 그때는 약간 편안함이라기보다는 잘 지내지, 존나 이쁘고. 내 맘대로 그냥 알아서 해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나쁘게 했지. 나쁘게 했더니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어. 갈수록 더 편하게 내가 막 내가 처음에는 되게 격식을 적절했어야 갖춰서 돼. 했고 하다가 이제 북한인데 뭐 연락이 오더라고. 그때부터 막 되지. 인간의 한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 줄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되고 그래? 이런 약간 나는 그렇게 마음이 연락 안 했다는 거는 그렇게 마음이 없었다는 거잖아. 근데 그쪽에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 녹화되고 웃기네. 있으니까. 제대로. 왜냐하면 그리고 연락이 오는 게 처음이었고 연락 없는 게 연락이 오네. 아 요거 재밌네 요거 주제.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운이란 것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어느 정도는 생각됩니다. 수원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결국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책을 읽은 핵심이긴 한데 결국 이 책은 우리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가? 과연 우리에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사이트라고 우리의 삶에서의 인사이트. 뭐 일단 너는 읽은 부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예은 전체 다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예은이 수원이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인사이트는 아직 조금 계속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제일 얻은 인사이트는 하여튼 그 시대와 상황을 좀 잘 읽어야 된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무조건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하는 것 같긴 나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했거든. 처음에는 무조건 이제 힘의 논리로 처세가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조금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그런 말이 있거든. 이 군주론이 나이대마다 좀 다르게 읽힌다는. 모든 고전이 그렇지만 너무도 아 그래 너도 그렇고 다 그렇고 삼국지도 그래. 근데 하여튼 조금 몇 번 이게 경험이 다르니까. 독서를 위해서 그냥 내 혼자 읽을 독서는 때는 책만의 내용을 받는 게 아니야. 혼자 읽을 때는 이거 뭐 뻔한 얘기하고 뭐 약간 이런 걸 받았는데 모임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발췌독을 하다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시대에 맞는 통치 방법도 있고 근데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상황이 좀 맞았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지금 뭐 아첨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처세는 좀 필요하다. 하지만 좀 무분별한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좀 잘 읽고 거기에 맞는 재빠른 대응.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늦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뭐 검색이나 뭐 대처나 이걸 잘 안 하는 편이야. 내가 좀 느리기도 하고. 근데 조금 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좀 생각하면서 처세를 부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 책을 읽고 이 계기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건 있나? 내가 뭐 요걸 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뭐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요렇게 바꿔봐야지. 한 게 처세적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 총장한테 설날에 문자라도 보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디테일한 어떤 하나의 어떤 생각. 행동 얘기.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나의 과제인데. 아직까지고. 나의 과제인데 하여튼 뭐 지금 계속 생각나는 거는 이제 나의 승진이나 연구 업적 같은 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거를 논문을 예를 들면 대충 좀 빨리 많이 쓰자. 결과를 좀 먼저 내야 그거 진정 처세네 진짜.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걸 정말 진정으로 하고 싶은 내가 학교에서도 인정도 받고. 지금은 네가 하고 싶은 논문을 쓰고 싶어서 그게 자꾸 걸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하고 싶은 공부랑 자꾸 걸리는 부분이 근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더딘 거니까. 그게 나의 평생 숙제이기도 한데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논문 그것도 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좋아질 수. 지금 상황에서는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왜냐면 지금 승진도 해야 되고 아니면 지금 또 영남대학교하고 합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 영남대학교랑 합쳐? 영남 이공대하고. 이공대가? 어. 이공대가 없어지는 거네. 그치. 통합 추진하고 있거든. 그 과정에서 또 내가 연구 실적이 좀 필요할 부분이 오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좀 맞춰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되게 난 그것도 뭐 그런 거 있었지만 근데 이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이가? 그치. 그지? 그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좀 그 본성에 맞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정말 어떤 답이 있어서 그에 가깝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거는 아직도 좀 의문. 하여튼 그런 생각은 했지.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된다. 내가 지금 처세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뭐 처세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너무 처세에 지우쳐가지고 뭐 사람을 잃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오히려 마이너스인 사람. 나는 현 상황에서는 조금 더 처세에 지중을 해야 좋다고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 근데 이건 각자마다 다를 것 같아. 너무 막 그런 거 쫓아보기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 이 새끼는 진짜 이득되는 것만 지익만 한다. 잘 챙겨하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건 좀 줄이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거는 조금 사람마다 다르지. 그렇겠지. 그게 좀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논란에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자, 그러면 수원인 이 책을 통한 어떤 인사이트. 인사이트 뭔가 여기 새롭게 뭔가 인사이트를 얻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책의 내용을 적용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적용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결과를 중요시한다고 민중.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여기 돼 있어. 군주가 나라를 얻고 유지하면 그의 수단은 언제나 명예롭다는 평가를 받고 그는 모두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민중 겉으로 보이는 것과 일의 결과에 걸리기 때문에 수단은 언제나 명예롭다는 평가를 받고 나라를 얻고 유지를 잘 유지하면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민중은 칭찬한다. 쉽게 얘기하면 나도 뭐 여기 작은 학교에서 작은 그 오케스트라라는 단체를 맡고 있지만 그 단체 안에서도 결과를 잘 내면은 그동안 애들이 힘들어하고 뭐 어떤 수단이나 어떤 시스템, 운영이 되는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하나도 없었고 결과가 잘 찬사로. 근데 결과가 잘 안 나오잖아. 되게 무섭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전에 무섭다라는 건 뭐 학생들 무섭다고 평가한다는 거야? 아니 부모님들의 어떤 반응이 무슨 네가 느끼기에 무섭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너무 달라. 온도 차이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렇게 막 찬사 되게 내가 듣기에는 뭐 이렇게 좋은 상황 가서 1등 했어. 그럼 내가 생각해도 과하다고 생각할 만하게 별의 그 의미부여와 뭐 어떤 그런 거를 자기도 만들었어. 심지어 뭐 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내가 어떤 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이 표정이잖아. 이 케이스가.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는 모습이었어.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의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에 따라서 표정에서 애들에 대한 사랑 느낀다. 그런 게 있어. 내가 안 한 그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런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는데도 별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찬사를 하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는 아무런 그게 조용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되게 무서워. 그리고 조용했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뭐라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용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 결과로서 판단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소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해. 결과가 수단의 수단이라는 게 어떤 비교육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 강사님들이 자기가 이제 음악하는 분들이 교육적 아니니까 애들한테 어찌 보면 심한 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과가 좋으면 없어져. 불만들이 없어져. 어쩔 수 없다. 따끔한 뭐 어떤 내였다.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많고 뭐 하는데 애들이 말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저렇게 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결과 안 좋아 가면은 이제 완전 아동 학대다 이거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됐네. 그래서 약간 이게 이 민중에 대해서 이 사람을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되게 좀 어리석고 약간 현명하지 못하다는 식으로 약간 묘사를 하잖아. 약간 그런 면에 있었어. 봤을 때 나는 좀 그런 걸 좀 느꼈고 중심을 지키고 이렇게 딱 소신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온도 차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일단 그게 인사이트. 아니 나는 얘기하는 거지. 경험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라고. 자 일단 한 개는 이거고 그럼 또 근데 이거는 완전 정확하게 거의 동의하는 부분이네. 맞아. 네가 동의하는 부분이네. 현실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인 이렇구나 이거지. 근데 이거는 좋아. 그렇군. 두 번째는
군대와 관련해서 군주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전시보다는 평화로울 때 더 많이 훈련해야 된다. 평화로운 시절에 절대 게을리 지내지 말고 그 시기를 활용해서 역경에 대처하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릴 때 항상 조심하고 그 돌발적인 상황 대비해야 한다. 항상 그게 있더라고. 뭔가 잘 풀린다 싶을 때는 애가 문제가 생기거나 부모님이 엉뚱하게 헛소리를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애가 뭐 하품이 터져.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준비할 수가 없잖아. 합국 터지면 우리 우회지. 왜냐하면 내가 잘 풀린다고 생각했을 때 보면은 분명히 그 조짐이 있어. 근데 그걸 보지 못할 뿐이야. 그래? 그리고 더 신경을 쓰지 못해서 오히려 평화로울 때는 오히려 더 애들한테 더 신경을 써야 돼. 약간 누군가는 싸우고 있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내가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이지만은 내가 없는 곳에서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려면 애들이랑 대화를 해야 돼. 그걸 잘 눈여겨봐야 된다. 애들 표정을 잘 봐야 돼. 평화로울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일단 이런 거 뒤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평화로운 거. 폭풍 전야가 아닐까는.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그냥 항상 그거지. 대비하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운과 관련된 것 연결되는 부분인가. 역량을 쌓아야 된다. 여기서 역량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 마키아벨리가. 그거를 운을 잡으려면 역량을 항상 쌓고 있어야 그래.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어떤 뭐 계획이랄까? 뭐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된 건 있었나? 읽고 나서 앞으로 요건 요렇게 좀 해봐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때까지 그냥 네 삶에 있는 마키아벨리를 적용한 거고 그냥 네 삶을 좀 마키아벨리에 따라서 좀 변화시켜 보겠다 싶었던 거. 마키아벨리처럼 변화시키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굉장히 그냥 증오와 격려를 피하라는 말이 조금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얻으려면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돼. 둥글둥글하게 내가 자꾸 내 것만 자꾸 내세우면 안 된다. 약간 양보할 줄 알고 적절하게 한없이 또 이제 호구가 되지는 않으면서도 슬쩍 양보하는 면도 보이면서 내 할 거 요구할 거 또 둥글둥글하게 좀 이렇게 그러려면 평소에 이제 선생님들이랑 관계가 좀 있어야 돼. 의식적인 노력. 나는 약간... 성향 자체가 솔직히 부드러운 뭔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아니야. 내 혼자 있는 걸 좀 원하는데 일부러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건 있어. 왜냐하면 내 혼자는 그렇게 도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걸 다 얻어야 되고 그러면 적어도 보이진 않아야 돼. 적을 두면 안 된다. 적을 두면 그러니까 숙일 줄 알아. 내가 내 성향은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살짝 내가 숙이면서 가야 되고 특히 경력 내보다 경력이 있는 쌤들한테는 그냥 숙이고 들어가야 돼. 숙이고 들어간다는 거는 내 고집만 내 주관을 너무 뚜렷하게 보여주면 알겠더라고. 아주 좋은 인사이트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좀 더 결과에 집중해야 되겠다. 아니 이 사교적인 측면에서 사교성이랄까? 니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 니는 그게 그러니까 니는 어떤데? 거기 너무 치우쳤으니까 사교에 너무 치우쳤나? 사교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일을 거르칠 수가 있으니 예를 들면 이제 나도 이제 수업을 하니까 나는 이제 수업의 질적인 측면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그 과정 수업 애들이 좀 재밌어야 되고 또 즐거워야 되고 학교생활 학교 와서 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대기업에 몇 명 보내고 그런 결과 그런 걸 좀 더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좀 그것도 좋긴 하지만 왜냐면 거기에 내가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원이가 뭐 대상 타듯이 뭐 나도 뭐 좀 눈에 보이는 성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큰 물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난 이걸 얻었어. 이게 유지도 중요한데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민중을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내가 군주라면 좀 더 크게 보고 큰 물줄기 흐름을 이렇게 좀 바꿔놓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거기 따르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아까 박정희도 조금 높게 평가했던 게 그런 부분. 뭐 욕도 많이 먹고 뭐 친일도 하고 뭐 그랬지만 큰 흐름을 좀 이렇게 좀 바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방향 큰 틀에서는 과학 뭐 공업 국가를 만들었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큰 흐름을 지가 주도적으로 자주국방을 하면서 했다는 부분은 되게 지도자로서는 되게 높게 살 부분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해.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뭐 행복하고 즐거운 거 다 좋은데 네가 이렇게 지금 해야 된다. 지금 네가 이걸 준비해야 돼서 뭐 그런 새로운 길을 터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다 생각을 하거든. 인간 사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할 건 없을까? 오히려 줄이면 줄여야지 오히려 너무 그게 과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 혹시 그러면 어쨌든 더 마키아벨리즘을 또 좀 더 가야 돼. 이게
나도 워낙 이게 좀 대인관계 좀 대인기피증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사무실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좀 왜 그냥 일 없이도 좀 가서 좀 말 걸어보고 익한 게 필요한데 처음에 최대 문제점도 이거 학폭이니까 사실 뭐 담임쌤도 그렇고 또 교무실에도 교무부장이나 딴 사람이랑 이렇게 좀 뭐 상담쌤이랑도 약간 긴밀한 협조를 한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내가 그런 하여튼 뭐 누구 만나고 말하고 이런 거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디게 한단 말이야. 나중에 어쩔 수 없으면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엄청 불만도 되고 문제가 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더 꼬여지는 거 많아.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부모랑 뭐 이런 것도 전달도 막 뭐 미스가 나고 담임 말한 얘기가 다르고 내 말한 얘기가 달라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오히려 더 완전 더 큰 이제 민원으로 막 번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그런 걸 좀 극복해서 그래도 좀 더 사교적으로 좀 뭔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정에서도 좀 사교적으로 해야 그 결과도 좋아진다. 어떻게 보면 좋아야. 아니지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좋은 결과를 위해서 수단은 정당화가 되잖아. 어쨌든 그게 내가 진심은 아니더라도 와가지고 아유 뭐 잘 지냈어. 그러니까 꼭 일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평소에 그냥 일 없을 때 쉬는 시간 좀 남으면 옆에 교무실 가까우니까 가서 그냥 교무부장님 뭐 잘 지냈어 뭐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사실은 나의 일을 위해서도 좀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바로 달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게 뭐 물론 뭐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건데 내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런 게 선착적으로 너무 안 돼.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나의 어떤 한계점. 그럼 내가 이걸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다 한들 참 적용이 되겠느냐. 뭐 예를 들어 뭐 쉽게 말하면 뭐 축구 선수 되게 잘하는 사람이 뭐 드리블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슴으로 받고 뭐 이거 인사이트는 알겠는데 난 백내려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느낌처럼 이 부분도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약간 여우의 어떤 측면을 갖춘다는 거. 또 사자도 내가 잘 못하거든. 밟는 것도 잘 못해. 나부도 잘 못더라. 존나 잘 떨잖아. 나부. 언니. 그러니까 뭐 그런 대인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어쨌든 사람 녹이는 거 이런 거 잘 못하고 힘으로 또 막 미는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만 들었다. 내가 어떤 거 이거 부분 만나서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뭔가 인사이트는 얻었지만 나한테 적용할 만한 그렇지. 그렇게 근데 나한테 뭔가 내가 딱 갖고 올 만한 하나의 알맹이랄까 하나의 내용은 찾지는 못했다. 네. 이게 좀 그게 제일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예를 들면 그 간디의 뭐 그런 것도 인도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 상황에서 영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상대로 그지를 하다가는 그냥 소리 소문 없어졌지 어딘가 져있지.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거 같아. 어렵겠네.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래 그 시대와 상황을 읽어야 되는데 역사와 원지식 뒷받침될 때 온전히 할 수 있는 역사랑 그 시대 상황. 역사는 어떻게 보면 그래 그 시대 상황 그렇지 그 맥락 시대적 맥락을 파악하는 거지. 네, 됐습니다. 자 일단 이 책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주제를 모두 다 마친 것 같고 자, 마치기 앞서 보너스로 전체 이제 그 고전 파트를 마무리하는 그 입장에서 고전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 그 소감과 고전이 꼭 갖춰야 될 어떤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수원이부터 그리고 또 고전을 또 가장 많이 읽은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전은 인내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잘 안 읽히기도 하지만 이게 예전에 되게 오래전에 지금 실장이랑 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해를 하려면은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고전이 고전으로서 그 어떤 예술 작품이든 책이든 고전이란 타이틀을 붙이려면 시대가 지나도 뭔가 변치 않는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뭔가 던져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생각할 거리라든가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거리. 뭔가 생각할 화두라는 거 그런 걸 던져줘야지 그게 대신에 그게 이제 그 시대 그 시대에서만 이제 뭔가 통용되고 뭔가 일시적인 그게 고전으로서 가져야 돼. 그래야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거리. 한 개보다는 방금 또 인간에 대한 통찰. 인간에 대한 통찰. 담고 있어요 사람이 그런. 그러면 어쨌든 이 독서 모임을 진행한 거에 대한 소감은 어쨌든 인내심이 필요했다는 것은 좀 힘들었네. 독서 모임 요 고전 주제. 이게 왜 책이 근데 다 얇히긴 힘들다. 힘들지만 인내심이 필요하다 하길래 그러니까 뭔가 그 인내심이라는 거는 읽기가 일단 쉽게 읽히진 않고 첫 번째
가독성이 다 떨어지잖아. 요즘에 나온 책보다 줄술 익히진 않지. 그 이야기가 뭐냐면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뭔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하는 이기 때문에 뭔가 이 주제를 하면서 가장 머리를 많이 썼다는 그러면 그거 말고 느낌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땠는데? 재밌었다, 뭐 즐거웠다, 이게 어떤 아니면 또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거 독서 모임 세 가지 주제, 그 네가 주제를 정했던 거, 고전 주제에 대해서 평가해서 독서 모임 한 걸 평가해서. 그러면 나는 다른.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른 주제도 어차피 얘기할 거리가 많았던 것 같고 고전도 역시 마찬가지.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다른 주제에 비해서는 좀 더 질문이라든가 어떤 답을 할 때 있어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부분을 좀 더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다. 그래서 흥미로웠다. 자, 좋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예은이 좀 질문을 많이 하게 했던 테마였던 것 같네. 뭐 군주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덕경도 질문 많이 하라고 했지. 도덕경에 대한 대답이 내 나름대로는 논어였고, 하여튼 저 고전은 오랜 시간을 견뎌온 거기 당연히 가치가 있고, 이번에 느끼면 하여튼 좀 새롭게 느낀 거는 군주론 읽으면서 좀 안 쓰는 근육을 썼다는 느낌? 운동하다가 뭐 쓰는 근육 쓰고 그럼 좋다고 하잖아. 그 이탈리아의 그 당시의 정세라든지 뭐 세계사 이런 것도 좀 사실 좀 더 보고 싶고, 그래. 세계사를 좀 통찰적으로 메디치가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 예를 많이 들거든. 얘가 이때 누구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알렉산드로스가 누군지 몰랐어.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던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드로스 늘 세운 거 아니야? 알렉산드로스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조금 우리가 늘 얘기하던 뭐 그런 알렉산더 대왕 뭐 정복하고 뭐 이런 거에 하여튼 그 본명도 몰랐거든. 알렉산드로스라고 요즘에 얘기하는지도 몰랐어. 하여튼 근데 그런 좀 안 쓰는 근육 상식으로서라든지 하여튼 뭐 세계사를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 좀 새로운 기회도 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꼭 삶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아니면 뭐 공자 시대, 노자 시대, 뭐 추주전국 시대를 공부해 볼 수도 있고, 그러기에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하면 맞네. 그런 고전의 가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꼭 그 시대 역사책을 보지 않더라도 이 교전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알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뭐 현대책을 많이 접하니까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를 이해하면서 좀 세계사 공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그랬지. 하여튼 근데 시대를 넘어서서 좀 유익함을 계속 줘야 나는 이게 고전이라면 유익함, 시대를 넘어서는. 그 당시 되게 마키아벨리즘이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치. 나는 좀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거를 이제 악용하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옹호하는 입장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 입장에서는 원래 나는 이제 고전 하면서 일부러 문학을 배제했지, 선택할 때. 왜냐면 내가 문학의 고전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다 재밌다고 생각하거든. 고전 작품. 근데 안 읽어서 문제지, 읽고 나면 뭐 괜찮고 재밌더라고. 물론 이것도 내가 너무 사대주의적인가? 한국 고전 좀 재미없는데 인간적으로 뭐 흥부전, 실화전, 서양의 고전 뭐 이런 거는 대체로 다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또 어쨌든 그게 아닌 우리 좀 약간 더 문학 외적인 어떤 그런 고전 작품들을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읽게 돼서 뭐 좀 더 생각의 폭, 어떤 시야를 좀 더 넓힌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고, 독서 활동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고전이란 것은 늘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 늘 새롭게 익혀야 돼. 아까도 그 얘기해놨다시피 뭐 나이에 따라서 읽는 게 달라진다 있겠지만 고전이 뭐 물론 그 나이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전에 읽었던 느낌과 또 코로나 이후에 읽는 느낌 뭐 다르고, 뭐 하여튼 뭐 20세기 사람이 읽는 거와 21세기 사람이 읽는 게 또 다르고 막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늘 새롭게 뭔가 좀 하나의 고정된 의미라기보다 그 시대에 맞게 새롭게 읽히고 그 시대의 어떤 또 필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 아마 고전이지 않을까. 하나로만 읽힌다면 그거는 그 시대 한 시대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좋은 고전 작품들을 이제 많이 좀 더 앞으로도 좀 몇 번 더 고전 주제가 또 반복될 수 있는 거죠. 더 해봐도 좋겠다. 더 고전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독서 모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